자, 여러분 110번 신고 납부 갑시다. 저는 뭐 충분히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 다 아시지만 요거 잠깐 한번 다시 복습합시다. 자,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과세하는 기간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원래 기간세 1년 단위 과세하는 거예요. 1년 단위.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이 돼야 들어오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양도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양도를 했어도 그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돼야 돼? 다음 연도 5월 달 돼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세관청도 기다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원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 해야 되는 건데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을 뭐하면 양도하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그 양도한 날 또 일정한 기한 이내에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연도 5월달 낼 거를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 양도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그 양도 물건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 요거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고, 요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신고 납부라는 거죠. 결론, 양도세 신고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뭐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 구분했어요. 그러면 결론 냅시다. 올해 내가 부동산을 몇 번 양도했어? 3번. 그러면 양도세를 몇 번? 3번을 예정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요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고 요거는 몇 년치? 1년치 전체에 대한 소득세고 요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결론 양도세 예정신고는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와 뭐로?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론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정신고가 아주 중요하죠. 확정신고를 가지고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예정신고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예정신고는 원래는 여러분 2010년도 이전까지는 임의규정, 선택규정이었어. 소득세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하면 되니까 이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안 해도 언제까지 하면 돼? 다음 연도 5월 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미리 예정신고 납부라면 다음 연도 5월 달 내 거를 미리 했으니까 그 선납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서 10%를 공제해 줬어. 고맙다 야. 언제 할 거를? 다음 연도 5월 달 거 미리 해줬으니까 그 미리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10% 세액 공제를 해줬다고.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갖고 2010년부터는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제 무슨 규정으로 바뀌었냐? 강제 규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강제 규정.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뭐야?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예정신고 같은 는 하면은 신고세액 공제를 해줬고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어서 무슨 규정이다 보니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2010년부터 개정되면서 이게 강제 규정이 됨으로써 이제 해도 신고세 공제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이제 마치 소득세 원천징수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할 거를 한 걸로 보아서 별도 이제 혜택 주지 않는다.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 뭐 부과한다? 가산세죠. 그럼 결론 냅시다. 예정신고서 정리할 건 딱 3가지야. 첫째, 신고 대상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신고 대상자. 둘째,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되느냐? 셋째,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해. 이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자가 중요성이 떨어지고 신고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이게 역시 중요하게 올라가는 거죠. 요걸 틀을 잡아놓고 꼭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110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밑줄, 이 사람이 바로 예정신고 의무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발생했다면 다 예정신고다. 단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밑줄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 그러면 뭐일 때만 하는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일 때만 하는 거죠. 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일 때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정신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때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여기 바로 신고 대상자죠. 근데 양도한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다면서 양도 차익이 제로란 얘기죠. 또는 뭐가 발생했대? 양도 차손이 발생했대. 얘는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한 거야. 그래도 뭐는 한대요?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이런 거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결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뭘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부할 색이 없다라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납부할 게 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건지 납부할 게 없어서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알아 몰라. 가세관청이 모르니까 납부할 게 없다라고 신고는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답으로도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 난이도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이때 3번이 원칙이고 4번과 5번이 예외죠. 특히 5번이 작년 2017년도 개정된 사항이죠. 자,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8월 4일. 자, 신고 기한 정리합시다. 신고기는 뭐와 뭐로 구분하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고 있구나. 예외를 물어보고 이거를 판단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답을 찾은 다음에 힘들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양도했다. 양도일이 언제다? 이러면 8월 4일. 오늘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에는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매달 이내 2월 이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8월 31일. 이날이 바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에 납세를 성립하는 거죠. 1월부터 매달 이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10월 말일까지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10월 말일까지 뭐 해야 된다?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란 얘기야. 그래야 고객이 아는 거죠. 세법을 배우는 우리도 모르는데 세법을 안 배우는 일반 사람은 더욱 모르겠죠. 그래서 결론, 언제까지 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매달 이내 2월 이내. 말일로부터야. 그죠, 여러분? 기산점이죠.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말일로부터 2월 이내죠. 요즘 최근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사례로 살짝씩.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양도 물건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이게 뭐죠? 예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요거는 어디만 정하는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죠. 즉 양들은 언제인데
8월 4일인데 그 토지 이 거래에 대한 허가는 9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다 봅시다. 그럼 출제는 원초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이제. 양도 현재 8월 4일 날 허가를 받고 못 받고 9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다니까. 그럼 8월 4일 날은 요 토지 매매는 유효고 무효고 요게 허가를 받음으로써 뭐로 바뀌는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 허가일, 요 날을 기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언제가 되는가? 9월 말일이 바로 기산점이 되고 1월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가? 2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가 여러분? 11월 말일이 예정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대.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서 배우자 직계준비성이 아닌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 인수액은 우리 뭐로 보고 유상양도. 그래서 이거는 뭘로 내야 돼?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요거는 언제까지 되느냐 그거죠. 그럼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양도되고 그날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죠. 그래서 이때는 자 채무 양도일이 증여받은 날이 8월 4일이었어요. 그러면 요 부담부 증여가 나면 항상 여러분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나머지 부분은 무슨 양도야? 무상. 뭐로 내야 돼? 증여세로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내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되는가? 증여를 받은 날에 우리는 뭐 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고 그날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여기는 몇 월 이내야? 3월 이내가 되죠. 그래서 여기 8월 4일을 기산점 잡고 8월 4일이 속한 8월 31일을 기산점으로 잡고 1월부터 몇 월 이내 여기는 3월 이내죠. 여기는 몇 월이었는데 2월인데 여기는 3월이다는 얘기죠. 그럼 부담부 증여일자가 언제면 8월 4일이면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뭐 해야 되는가? 양도소득세 요 부분 신고하는 거죠. 나머지를 뭐로 내는 거죠, 여러분? 증여세로 내야 되죠. 이때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냐? 바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월 이내, 즉 11월 말일이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증여세와 맞춰준 거죠. 그래서 11월 말일 날에 채무인수액에 되는 부분은 뭘로 내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몇 월 이내예요 여러분? 3월 이내죠. 3월 이내. 여기는 원칙은 2월. 그러니까 출제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 꼭 좀 잡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3번 보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밑줄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밑줄. 이게 원칙이죠. 근데 4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서 자 매매 있어서 밑줄 요게 조건이죠 여러분. 조건 잘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허가 전 대금 청산.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출제에 살짝 위에다 적어. 후 살짝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계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죠.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야? 2월 이내죠. 3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여기 밑줄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여기는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3번, 4번,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자, 111번 볼게요. 실제 기출문제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건물을 2018년 8월 24일자로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기한 및 관할 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신고 기한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한 밑줄 공휴일
그럼 기한이 어떻게 되는가? 연장되는 거죠. 그런 연장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한 연장은 시비 걸라 걸지 마라. 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시비 거니까 이런 말이 들어오는가. 공휴일 옆에다 밑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근로자의 날 또 토요일 이런 것은 다 기한 연장이 되는 거죠. 왜? 공무원도 쉬죠. 공무원도 주 5일제잖아. 특히 은행원들의 금융기관으로서 노동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죠. 그 은행에 가서 내려면 은행이 뭐가 있으니까 문 닫았으니까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영업일로 연기돼요. 그런 예외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결론 냅시다. 원초로 대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돌이 언제니까? 8월 24일이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10월 말이 되겠죠. 예정신고기한은. 그러면 10월 말일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야? 2번가 4번가 5번이죠. 1번, 3번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은 어디 나서? 소재지가 나왔죠? 소재지는 지방세야. 그러니까 2번 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과 이제 5번만 남았죠. 근데 둘 다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인데 하나는 누구? 양수인이고 하나는 양도인이죠. 그럼 당연히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양도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이건 맞으라고 준 거야? 틀리라고 준 거야? 맞으라고 준 거야? 맞으라고. 제발 좀 맞춰라 인간아. 그래서 번호 봐. 111. 좋다. 이해하셨죠? 이런 건 실무 나가면 직방이죠, 뭐, 여러분. 예. 자, 112번 가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시험 대비. 1번,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여기 밑줄, 신고 납부했대, 안 했대? 했대. 이때도 이제는 신고세 공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실전 세테크 강의할 때 첫 번째 양도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정신고하라 그랬어. 예정신고는 몇 프로 깎아줬냐면 10%. 고금리, 아니,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상당히 높은 금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예 안 해줘. 그러면 2번 이제 반대야. 예정신고겠네. 신고와 납부를 할 때 하지 않았대. 하지 않았대. 그러면 당연히 뭘 때려? 가산세가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시고 1번은 한 경우, 1번은 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죠. 구분하세요. 1번은 했어도 세액 공제 없다. 안 했다고요? 그럼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리는 거죠. 자, 3번.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가소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됐어? 부과됐어.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계속해서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대. 예정신고는 물론 언제까지 계속 안 한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서 확정신고기한까지도 계속해서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대. 여기 밑줄. 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그때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가소신고를 다시 적용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미 가산세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 3번이 정답이죠. 몇 번만 때려? 한 번만. 일사부재리 원칙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에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에 형벌만 가는 거지 여러 번 때리지는 않는 거죠. 바로 3번 정리해 주셔야죠. 자, 그러면 3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5번 비교하셔야 돼. 3번과 4번, 5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난 모르겠다. 자, 4번 보죠. 예정신고 기한 내는 뭐를 하지 않았어? 신고를 안 했대. 밑줄 무신고죠 뭐. 근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밑줄 신고를 했대. 언제는 안 했지만 예정신고 때는 안 했지만 확정신고 때는 했다 그 얘기야. 그럼 무신고 가산세 밑줄 몇 프로죠? 20%에 몇 프로를 50% 어떻게 된다? 감해준다 그 얘기죠. 비록 기한은 늦었지만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을 주는가? 당근이라고 그럴까?
당근과 채찌, 안 하면 채찌, 하면은 당근.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점점 맛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해주겠다고? 50% 감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무신고 가산세 10% 때려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기한이 늦었어도 어떡하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나빠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그거 한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자, 5번. 예정신고 기한에 예정신고를 하였대. 근데 뭐 했대, 여기 밑줄? 과소신고. 그럼 여러분 4번은 뭐고? 무신고고. 5번은 그렇죠.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글자를 안 보니까 그냥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고 그래. 5층 창문 열고 밀어버려야죠. 도대체 안 봐, 책을. 그래서 4번은 무신고고 5번은 과소신고. 이게 차이점이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를 밑줄 뭐 했대? 수정신고했대. 야, 내가 그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잘 몰랐다. 지금이라도 더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수정신고는 저거 증액신고야. 증액신고야. 증액. 더 하는 거야. 그럼 과세관청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더 내겠다는데. 그래. 잘했어. 아저씨가 이번 달 돈을 더 많이 갖고 갔다?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따지죠? 안 따져? 안 따지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받는 거죠. 그냥 기특하다. 똑같아.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소신고하기로서 확정신고까지 과세표를 뭐 했다 그러면 수정하여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가 밑줄 원래 몇 프로 때려야 되는데 10%인데 그놈의 몇 프로를 50%를 감해주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잠깐 우리 정리해봐요. 그리고 여기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저거 2018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깔끔하죠? 출전 입장에서 새롭게 물어보시는 출제 스타일의 문제죠. 그럼 시험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신고와 그 다음에 확정신고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예정신고 때 신고 자체를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대해서 뭐가 부과돼? 무신고 가산세 20% 가산세 부과돼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를 또 안 했어. 그러면 또다시 가산세를 때려? 아니죠. 가산세를 또 때리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이미 20%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신고를 했는데 얘는 적게 신고했어. 무슨 신고야? 과소신고했어. 그러면 당연히 과소신고에 대해서 몇 프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됐어. 근데 별도로 확정신고 때까지 별도로 뭐도 없어. 수정신고도 없어.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야. 그럼 또 때리냐고 가산세를. 아니, 또 때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때렸으니까.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부과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근데 확정신고 때 신고를 어떻게 했대? 여기는 했대. 요거 한 거, 이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걸 구분을 다 하셔야죠. 예정신고 때는 안 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몇 프로를 50%를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럼 이때는 결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라? 10%만 때려라 그 얘기했죠. 기한은 늦었지만 그래도 네가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 적게 신고했죠. 그러면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 때려야 돼? 10%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확정신고 때 무슨 신고했대? 수정신고를 했대. 아, 그때 내가 잘 몰랐다, 야. 그러면 그래, 기특하다. 요 10% 몇 프로를 50%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결론 몇 프로? 5%의 뭐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예, 이거죠, 여러분. 특히 이게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 같이 정리했던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야. 거기서 나왔는데 틀리면은 제가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나올 거다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나올 텐데 그것도 못 풀고 예상한 것도 틀리고. 그러면
올해 11월 말에 KWY가 KDW구나. 맞잖아. KDW. 여기서 못 만난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는 나중에 알게 돼. 합격하면. 요거 간접 광고 아니야? 어디서 보자? 합격자 모임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자, 갑시다. 113번. 요거는 이제 밑줄 확정신고야. 확정신고. 그러니까 제발 문제를 잘 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 문제 지문을 덜렁덜렁 읽는 분이 있어. 급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급하니까, 성격 급하니까 빨리 풀라고. 그거 제대로 못 보고 그 출전이 제시한 조건을 확인 못하고 엉뚱한 데서 삽질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왜 이따위로 냈냐. 자, 확정신고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별표가 몇 개 쳐져 있어? 한 개 쳐져 있잖아. 그거 제가 일일이 문제마다 하나씩 난이도, 중요도를 다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밑줄자. 얘가 확정신고 의무자죠. 2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하라? 확정신고하라.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되죠? 좀 예정신고야, 확정신고야? 확정신고야. 그러면 2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자, 여러분 여기는 뭐였어? 허가를 받은 후랬잖아. 아까 예정신고를 뭐 했어? 받기 전. 조건을 살짝 바꿨어. 제가 틀었어. 허가를 받기 전인데 여기는 허가를 받은 후로 바꿨다는 게 함정이죠. 받은 후 대금을 청산해. 그럼 대금 청산이 현재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양도일 기준이죠.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 허가일로 바꿨잖아. 허가일이 나오려면 언제 돼? 허가를 받기 전자, 후를 전으로 바꿔야 거죠. 이런 걸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고사장에서. 어떤 분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흥분하냐? 저보고 그래요. 그게 별것도 아닌 게 실전에서는 그게 안 잡히니까 문제지. 자,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자, 여기는 밑줄, 뭐가 없거나, 과표가 없거나, 마치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뭐가 발생했다 그러면 결손금, 마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뭐는 해야 된다?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마치 예정신고와 똑같은 거죠? 예. 자, 4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저는 올해 여러분 3번을 양도했거든요. 근데 3번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된 예정신고를 다 뭐 했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이게 원칙. 뭐 했으니까 다? 예정신고 했으니까. 다 소득세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여기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밑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때는 확정신고를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는 뭘 했어도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뭘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된다.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게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야. 그래. 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봅니다만 일단은 예, 올해 개정된 신설된 규정인데 한번 봅시다. 일단 얘는 나오기가 힘들어. 왜 나오기 힘들까요? 길어. 너무 길어. 길어도 너무 길어. 3줄 정도를 벗어나면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보기 지문이.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자, 한번 갑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했어. 이미 확정신고 다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런데 얘가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뭘 당한 거예요? 밑줄 수용을 당했어. 수용. 그럼 항상 수용을 당하면 우리 뭘 받고 나오죠? 보상금을 받고 나오는데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 다르죠.
자,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폭이 커져. 점점 커져. 기성세대는 꽉 잡고 있고 절대 내가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내 인생 걸고 마련한 건데 못 놓겠어. 그리고 젊은 세대는 잡을 게 없어. 좀 달라 그 얘기죠. 그게 지금 사회적 갈등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최저 그 알바 그거죠? 최저 뭐지? 최저임금. 아,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주는 사람은 8,000원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이게 시간당 해갖고, 만 원도 못 버는 게 이게 되냐? 물가가 지금 얼마인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입장입니까? 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돈이냐? 여러분의 자식들은 못 살겠다 그러는가? 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알바 1시간 해도. 근데 주는 사람은 야,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영업 못 하겠다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게 여기도 나온다. 수용을 당하면서 뭘 받았어? 보상금을 받대. 그게 많은가 적은가? 적어. 더 달라. 그래서 뭐 얘기했어?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어떻게 됐대? 변동됐대. 그러면 당초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 당초 내가 토지를 수용을 당했어. 누구한테 수용당했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가겠죠, 여러분? 넘어가는 대가로 뭘 받았어? 보상금을 받겠죠. 자, 보상금 얼마 받았냐 봤더니 7억 원을 받았대. 그럼 저는 항상 젊은 사람한테 그래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조용히 물어봐. 우리 뭐 수용당할 토지라도 있어? 농지라도 있냐고 물어보라 그래. 없다. 그러면 물어봤죠. 저도 아버님한테. 아버님, 우리 수용당할 농지나 토지 좀 있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공무원 아니니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꿈 깬 지 오래됐죠. 자, 그러면 보상금을 치르게 봐요.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빼야 돼요. 당초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 뭐 4억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람은 바로 보상금을 수용을 당하면서 양도를 당한 거죠. 예, 그러면 양도 차익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이때 물론 혜택은 주어집니다. 혜택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얼마? 양도 차익 3억 원에 대해서 뭐 했어? 확정신고까지. 예정신고 때는 뭐 했어? 확정신고 했어. 뭐 했다고 한마디로? 신고 납부를 했다고. 근데 이때 이 받은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뭘 제기한 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얘가 증액이 됐어. 얼마 증액됐냐? 2억 원이 증액됐어. 오, 너무 많다. 1억 원만 증액하자. (1억) 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액됐죠. 그럼 결론 이 사람은 얼마 받고 판 거예요, 여러분? 8억이죠. 8억. 그럼 당연히 소송이니까 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거 필요금을 잡아야 안 잡아? 잡아야죠. 뭐를 한도로 해서? 증액된 보상금 한도로 한다고 그랬죠, 이거? 양도책이 하나 돼요. 그래서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5천만 원 들어갔어. 너무 많나? 그래, 2천만 원 들어갔어. 또 변호사 또 성공 사례 또 줘야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8억 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 되는가? 4억 2천만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가 얼마 되죠? 수정 후의 양도세는 3억 8천만 원이죠. 증액됐죠, 차익이.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어떻게 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면 요거는 언제 신고 납부했냐? 자,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오늘 하여튼 8월 말까지 무슨 신고했어? 예정 신고 또는 뭐 확정 신고까지 다 해버렸어. 확정 신고. 그래서 2018년 5월 말에 확정 신고 다 해버렸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증액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수정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공기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 보상 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어떻게 됐다? 밑줄 변동된 경우 밑줄 보상금의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바뀌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밑줄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말도 더럽게 표현해놨네 이런 식. 그러면 소송 판결 확정일이 저거 오늘 며칠이야? 8월 4일 그럽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을 8월 4일로 적어보세요. 확정 판결 확정 언제? 8월 4일. 그럼 결론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야? 네, 그걸 그렇게 어렵게 놨네. 확정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마치 양들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월이네? 2월이네요. 별 차이가 없네. 그럼 언제까지라는 얘기야? 10월 말까지 뭐 하면 추가 신고 납부하면 그때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 뭐 한 거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결론 가산세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뭐 수용을 당한 것이 2017년 뭐 8월 5일 날에 수용 당해갖고 그 다음 년도 5월 달까지 뭐 했어요,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한 거죠. 그리고 요게 2018년 8월 4일 날에 판결 확정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뭐 하면 신고 납부하면 당초 예정 확정 신고 기간에 당초 확정 신고 기간에 뭐 한 거로 봐주겠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주겠다. 그럼 결론 뭐 없다? 가산세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5번 때문에 한 거야. 5번.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에요, 여러분. 자, 114번, 115번 봅시다. 요게 이제 최근에, 특히 115번이 올해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죠. 자, 114번 한번 같이 봐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2002년도 13회네요. 2002년도. 1번, 거주자가 밑줄 아파트 당첨권이네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요걸 뭐 했다?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신고 납부세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밑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문제가 나왔었던 2002년 공제한다였어.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바꾼 겁니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제 결론 예정 신고나 신고 납부에 따라서 신고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2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구. 자 밑줄 허가 전 대금 청구. 대금 청산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지금 대금 청산 현재 지금 허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날 기준이야? 허가일 있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이내 예정 신고되다. 맞는 말이죠? 예. 3번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고? 예정 신고고. 3번은 뭐로 바꿨어? 확정 신고로 바꿨죠. 자, 4번도 똑같네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의 밑줄 얼마 초과죠? 1,000만 원 초과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 60일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그래서 60일과 2개월 이내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일수 개념이고 월수 개념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2개월 이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결론 여러분, 양도세 분납은 얼마 초과하죠? 1,000만 원 초과하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얼마 초과했죠? 500만 원 초과했죠. 이때 분납기한은 제종도 다 얼마? 2개월. 양도세도 2개월 똑같죠. 다만 재종과는 달리 양도세는 분납 대상자가
500만 원 초과자가 아니라 얼마 초과자다? 1000만 원 초과자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5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자, 근데 115번 보세요. 옛날 문제하고 요즘 문제 차이점이 벌써. 일단 114번과 115번의 차이점은 뭐야, 여러분? 예, 문제 지문이 더럽게 길어.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날짜가 다 나와 있어. 이게 요즘 문제야. 요즘 문제 패턴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점점. 왜? 문제가 고갈되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뭐 115번 요즘 스타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자, 밑줄. 사업자가 아닌. 이 말을 왜 쓸까 또? 이거는 사업자가 아닌 그랬으니까 뭘로 대답하라. 양도소득세를 하라는 얘기야. 이게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일 때는 뭐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 종합소득세 시비 걸지 말라 그 얘기야. 하도 시비 걸어. 시험 끝나고 나면. 틀렸으면 그냥 쿨하게 틀린 걸로 가든지 그냥 글자 하나 가지고 시비 온갖 덜 걸었고 복수 정답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 거니까 이제 자꾸 시비 못 걸게 뭘 자꾸 붙여. 그 결론은 후학생이 돌아버려. 더 돌아버린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그러니까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예정 종합소득세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양도소득세 갖고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야. 갑이 2018년 언제? 7월 15일 날에 토지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 밑줄. 그럼 뭐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허가일에 속한다는 말을 이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야. 그 자꾸 문제가 복잡해져. 참 답답해요. 양도하였고 이때 납발 양도세 자 밑줄 얼마 돼? 1,500만이다. 아, 요게 뭔가 1,000만 원 초과 요 감이 와야 되는 거죠? 스키. 뭐 얘기하려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빨빨 튀어 올라죠. 1,500만 원이라고? 별로 안 냈네.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가능한 사람이 틀려서 더욱더 돌아버린 건 그 다음이 나오는 말에 더 돌아버려. 단, 과세 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 거래는 없고 답지양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이게 뭐야? 답지양은 서로 독립적이면 보기 1, 2, 3, 4가 다 따로 다 개별 조건이다 그 얘기야. 연계시키지 마라 그 얘기야. 자꾸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출제에 자꾸 이런 조건이 나오는가. 그리고 당연한 말 당연한 말 나왔잖아.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마라. 왜 주어지도 않은 자를 갖고 자꾸 시비 거냐고 얘기죠. 이게 바로 26회 2015년도 기출문제 일부 수정한 거야. 자, 갑시다. 1번. 2018년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하여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아요? 왜 맞아? 자, 이거 따지란 얘기죠? 양도를 제시됐죠? 언제? 7월 15일 날. 그럼 요걸 줘줬으니까 뭐 얘기하라는 얘기야? 예정신고 따져봐라 그 얘기야. 그럼 양도에 속한다는 말투 매달 이내 2월 그럼 언제까지야 당연히? 9월 30일. 9월 30일 나와 있나요? 네, 9월 30일 예정신고 기한 얘기한 거죠. 이때 예정신고를 할 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해도 뭐 하는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네요. 자, 2번.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대.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예정신고 기한이죠? 근데 얘가 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왔으니까 1,500이니까 1,000만 원 초과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분납기한은 언제란 얘기야? 당초 기한부터 몇 월 이내야? 2월 이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11월 말까지 뭐 할 수 있어? 분납. 그러니까 얘는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눠서라고. 뭐하고? 예정신고 때 한 번과 분납기한 때 한 번. 2번은 나눠서 내라. 그 얘기네, 여러분.
3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여도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없다. 자, 올해는 이제 바뀐 거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어. 무신고 어디 적어놨는데 이거죠. 신고를 하지 않았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20%죠. 근데 확정 신고 때 뭐하면 신고하면 그 20%의 몇 프로를 50% 어떻게 해주겠다? 깎아줄게. 감면받을 수 있죠. 저거 경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네요. 저거요 2018년 개정된 내용이죠. 4번 예정 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자, 5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18년 10월 말까지 양도소득 과세표는 신고된다. 맞아요? 자, 요걸 물어본 거죠.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물어본 요 채무인색이죠. 그러면 이들은 2월 이내가 아니라 3월 이내죠. 그러면 지금 양도일이 언제니까? 7월 15일이니까 부담부 증여 때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이내가 되니까 언제? 12월 말이 되겠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로 와야죠. 넘어갔다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언제야? 10월 말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요거 봅시다. 양도소득세 이제 분납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원칙으로 가갖고, 그러면 9월 말에 얼마 이상을 내야 되는가?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죠. 그리고 2개월 후에 분납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1,500만 원. 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500만 원까지가 납부시는 무슨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요렇게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500만 원과 1,000만 원 이렇게 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내면 얘는 과소 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두들겨 맞는 거야. 5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자,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116번, 117번, 118번 여러분이 한번 좀 풀어보시 바랍니다.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예, 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본가. 자, 그 다음에 119번, 120번, 121번, 122번 다 책 기출 문제들이죠, 여러분.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2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한번 좀 풀어보시면 돼요, 다. 122번만 풀어볼게요. 예, 2018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 2025의 기출문제죠? 그럼 여기 언제냐? 2014년도야. 2014년도에는 양도세 분납은 물론 물납도 인정이 됐었어. 그래서 분납과 분할 납부가 나온 거죠. 물납과 분할 납부. 근데 지금은 결론. 양도세 이제 물납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 분할 납부만 있는 거죠.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단은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2번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물납할 수 없다. 예. 옛날에 물납할 수 있다 였어. 요거 나올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뭐로 바뀌었어? 없다. 물납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500만 원 초과는 뭐일 때 얘기야? 보유세죠. 재종일 때 얘기죠. 그러나 양도소득 500만 원 초과 아니라 얼마 초과야? 1,000만 원 초과죠. 4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물론 언제 또 확정신고 때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얼마 초과면? 1,000만 원 초과면. 자, 5번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 돼. 그럼 얼마 초과했네? 2,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몇 프로씩? 50%씩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1,800만 원까지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3번부터는 이제 국외 부동산이네요, 여러분. 국외 부동산.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나온다면 뭐 개별 문제는 힘들고 종합 문제는 하나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일단 123번 가장 기본이죠.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면 됐습니다. 자, 123번 소득세법상 국외야, 여기 동그라미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006년도 17회 기출문제인데, 자, 난 이거 문제 보고 해설 강의하면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 세법 교수의 그 잔잔한 매너가 보여. 보기 1, 2, 3, 4 차이점을 찾으시오. 차이점 뭐야?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3년, 4번은 4년, 5번은 5년. 요거 맞춰주는 센스 봐라. 여러분 헷갈릴까 봐. 똑같아. 어떤 분은 심지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연을 잘 봐야지. 아니요. 그렇지. 연이지. 저 1번은 1년, 2번은 2년. 몇 년이야? 5년이죠. 이건 맞으라고 준가 틀리라고 준가? 이건 정말 출제에 맞으라고 주는 거야. 맞아라. 제발 정말. 옛날엔 이따 세법 교수들이 이랬어. 요즘은 어떻게 내? 틀려라고 내. 참네. 125번 봅시다. 25의 기출문제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어. 사실 여러분 틀린 거보다 옳은 거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 왜냐면 정확히 다섯 놈을 다 잡아내야 되고, 틀린 거 물어보면 어떨 때는 한 놈만 잡아내면 되는 거고, 그게 차이점이야.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이죠. 밑줄 외화환산인데 필요경비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국외자산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어디 보시냐면 요약지 40쪽 보세요. 40쪽에 보시면 양도차익이 나와 있죠. 저기 양도차익 마지막 줄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외화로 거래했겠죠. 그 외화를 뭐로? 원화로 어떻게 돼?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외화 환산이죠. 그럼 여기 밑줄 수령하거나 밑줄 어떤 날? 지출한 날 현재. 그럼 여기 수령한 날은 어떤 날이야? 양도일에서 외국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이 들어왔죠. 외화가 들어온 날. 그래서 수령하고는 바로 양도일 말하는 거고, 지출한 날 요거는 뭐? 취득한 거죠. 취득하니까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거는 지출하는 위에다 취득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국외 자산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외화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수령하거나 뭐한나 지출한 날 현재의 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그 외화를 원화로 바꿔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때 기준 환율은 뭐랬죠, 여러분? 원화와 달러, US 달러와의 환율을 말하는 거죠. 원화와 뭐 US 달러. 달러 왜 달러야?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달러야. 그러면 재정 환율은 뭐냐? US 달러가 아닌 제3국 통화, 제3국 화폐와의 환율이죠. 그럼 제3국 화폐와 우리나라 원화가 직접 환율이 결정돼 안 돼? 안 되겠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있는 토지 좀 팔았어요. 콩고대. 그럼 콩고의 통화는 뭐야? 콩고야? 예. 저 알았죠. 그러면 그 콩고화가 우리나라 환화가 직접 환율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세계 기축 통화인 US 달러와 간접 통화, 즉 환율을 결정하는 걸 뭐란다 그러면 재정 환율, 아비트레이지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좀 문제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316번에 문제 1번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자, 양도체 계산 시 뭐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라서 양도가액이 되면 환산이 아니라 수익금액이 되면 외화 환산이 아니라 필요금액 돈이 나간 거죠. 그게 뭐야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현재 뭐 지출이죠. 필요 경비니까 지출이 나온 거죠.
그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이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문제를 물어봤어. 그냥 보통 통상대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필요 경비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로 나온가? 제출이 현재. 그래서 뭐가 없어? 수령하거나가 빠져 있는 상태죠. 뭘 물어봤으니까? 필요 경비를 난 외화 환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얘가 답이나? 예.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일단. 2번 봅시다.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이걸 옳다고라고 찍었다면 창문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더워도 창문 열 수밖에 없어 지금은. 자, 3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세는 70%다. 미등기 양도 이런 거 국내 거만 정하는 거죠. 국외 자산은 등기부가 없어. 미등기 양도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국외 부동산 다 뭐야? 누진세율만 적용해. 예외 있어? 없어? 없어. 예외 없어. 자, 4번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니야. 특별 공제는 국내 부동산만 해주는 거고 국외 부동산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여러분. 그러나 뭐는 해주죠? 기본 공제는 국내 자산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랬죠. 5번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원칙, 실질 거래 가격이요. 국내, 국외 상관없어. 대원칙은 실가요. 다만 실질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한해서 어디로 가는가? 시가. 적용 순서가 실가. 그다음에 뭐야? 시가. 그다음에 뭐?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외환서는 국외 자산도 원칙은 뭐고? 실가. 실가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시가. 시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7번 보세요. 이건 진짜 미쳤어. 출제윤이.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 해당 내용을 물어봐도 모를 판국에 준용 규정을 물어봤어. 스키가. 맞으라고 낸가 틀리라고 낸가? 문제 지문은 단순한데 상당히 어려운 규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안 나와. X쳐. 준용 규정 들어갈 필요 없다 그 얘기야. 자, 128번부터 적으세요. 종합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종합 문제. 128번부터 뭐야, 여러분? 종합 문제야. 요즘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자,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쪽 320쪽으로 갑시다. 아니다, 132번도 좀 풀어봐야 되겠다. 132번. 좀 점점 어려워져. 132번부터 봅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8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23회, 22회 뭐 비슷하죠. 자, 갑시다. 1번 1세대 2주택이야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그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 받아 못 받아? 받죠, 당연히. 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때 공제는 보유 연수 곱하기 몇 프로가 돼야 돼, 여기는? 보유 연수당 몇 프로야?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원칙이 몇 프로? 3%. 예외가 1세대 1주택 8%잖아. 38 광세. 그럼 요거 좀 원칙이야, 예외야? 이러면 큰일 나, 실전에서. 3%짜리 물어본가? 8%짜리 물어본가? 자.
35쪽 요약집 보세요. 35쪽간의 표시는 화려하죠? 엄청나게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죠? 형광펜에다 빨간 줄에다가 온갖 표시는 다 돼 있구만. 그건 그거고, 씨. 공제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몇 프로고, 8%고, 나머지 다 몇 프로야? 3%. 3%가 원칙이고, 8%가 예배랬잖아. 그래서 이거 38광주행, 38광택. 그래서 8%는 뭐일 때만이야? 1세대 1주택일 때만이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1세대 몇 주택 나왔어? 2주택이 나왔잖아, 2주택. 그러니까 8%가 아니라 몇 프로 돼? 3% 되죠. 이런 거 당한단 말이야.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지금 출전이 한 병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2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에 여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유입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대. 이거 뭐야? 겸용주택을 물어본 거 아니야. 1번은 갑자기 장기보유특별공제 물어봤다. 2번은 뭐를 물어봤어? 비과세 겸용주택 물어봤잖아. 이게 종합문제 스타일이죠. 그럼 이때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럼 주택 면적이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보다 어떻게 한대? 동그라미 크대. 주택 면적이 더 크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전체를 주택으로 보라고. 그거 물어봤네요. 맞는 말이죠. 예. 3번. 증여자인 매형. 야, 이제 매형까지 나온다, 시험에. 예명을. 매형 없는 놈 어디 서러 죽겠네. 그래서 매형이 또 증여자대. 훌륭한 매형 주셨죠?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아, 이거 부담부 증여 물어봤네. 근데 여기서 증여자 매형이 왜 나온가? 응? 그렇지. 배우자 직계주비석이 아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그 얘기한 거야. 이게 요즘 문제 스타일이야. 매형이 할 일 없이 나온 게 아니야. 매형이 나온 이유는 배우자와 직계주비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그 얘기한 거야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러한 부담부 증여 때는 증여가액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뭘로 봐야 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죠. 근데 요게 배우자와 직계준비서로 나오면 이때는 어떤가? 전부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뭐. 그래서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냐가. 4번 2018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이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에서 2월하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야. 양도세 2월 공제라는 것이 없어. 올해 공제받지 못하면 끝이야. 달력이 바뀌면 새로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입니다. 2월 공제 없다. 이거야 여러분. 자,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기간세. 그래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발생한 걸 소득을 합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올해 여러분 A와 B와 C 세 개를 양도했는데 몇 개 양도했다고? 세 개를 양도했어요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한 번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 번은 10의 이익이 발생했어. 그럼 중간에 뭐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 양도 차손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 양도 차손은 다른 양도차의 금액을 어떻게 하는가? 빼라 그 얘기죠. 합산하라는 얘기죠. 통산한. 이걸 뭐라 그래? 통산한다고 그래요. 그럼 결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순수한 금액은 얼마?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야? 90이죠. 90.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 90은 양도책에서 뺐죠. 요걸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통산한다 그래. 왜?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이걸 1년치로 합산해서 가세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게 A가 부동산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이야. 그 다음에 요거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때 지금 손실이 발생한 양도 차손에 발생한 주식은 다른 양도 물건이 뭐 부동산 어울려 못 어울려?
못 어울려. 노는 물이 다르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부동산과 주식은 통산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세 20을 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때 과세대상 소득은 얼마 되는가? 110이 된단 말이야. 얘를 못 뺀다고. 그러니까 과세대상은 부동산은 110이야. 그럼 20은 뺐어 못 뺐어? 못 뺐어. 그럼 요 못 뺀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뺄 수 있냐? 이걸 뭐라 그래? 2월 공제라고 하는데 양도세는 2월 공제라는 것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럼 결론 주식은 얼마라는 거고 제로로 하고 부동산만 얼마는가? 110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 여러분 양도세 2월 공제 없어? 네. 올해 공제받지 못하면 끝이야. 네. 자, 5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대. 자, 1세대 1주택. 그럼 원칙 무슨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야 지금? 비과세. 근데 지금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고가주택은 전액과세야? 안분계산이야? 안분계산. 고가주택 하면 항상 안분계산 떠올라야 돼.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안분계산. 그럼 양도가액에서 얼마 빼? 9억을 뺀 걸 양도가로 나눈 거죠? 예, 네, 그게 바로 안분계산 부과된다. 맞는 말이죠. 자, 133번 보죠. 23일 기출문제인데 국내에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에 한 채 주택을 소유하겠답니다. 자, 반장합니다. 이게 바로 2012년도 23일 기출문제인데 자, 국내에 몇 채? 한 채의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한 채와 토지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도 국외에도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부자네. 자, 이때 이 거주자 갑이 2018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뭐 했다? 양도했답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말하는 거구나. 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뭐했고 등기되었다. 그리고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지시했죠.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어디 것만 세놓으면 되는 거야? 국내 것만 세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 얘는 뭐야? 비과세죠. 2년 이상 보였으니까. 그래서 양도세 과세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1번이 답이네요. 뭐. 항상 주택수는 1세대 1주택은 어디 것만 세는 거야? 국내 것만 세는 거야. 국외주택은 세는 거 아니야. 국외주택은 무조건 뭐야? 과세죠. 뭐. 2번 갑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면 당연히 국외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납세면 있어 없어? 있죠. 자,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는 당연히 어디야? 갑의 주소지죠, 뭐. 자, 4번.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금을 산입할 수 있다. 자,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뭐가 부과돼? 양도세, 외국에서 과세겠죠? 이게 바로 외국 납부세액이야. 외국에서도 납부도 하고 우리나라도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무슨 과세가 돼? 이중 과세가 됐죠. 이게 미국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미국도 과세하고 우리도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 무슨 과세야? 이중 과세. 이렇게 국가 간 이중 과세가 되는 걸 조정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죠. 뭐 세액 공제 또는 뭐 필요 경비 산입 둘 중에 하나 뭐 하는가? 택일 하는 거죠. 산입 중 택일. 그래서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필요경제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가 유리한가?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를 하면은 전액을 다 빼는 거죠. 우리나라로 계속 원화로 환산한 양도세,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를 다 빼는 거죠. 근데 뭘로 잡으면 필요경제를 잡아버리면 과표가 줄어들지 세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액은 일부만 줄어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가는 거야? 원칙이야? 세액공제가 원칙인가? 근데 또 이걸 슬쩍 필요경제에 산입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말이죠. 뭐. 그럼 필요경제 산입은 주로 어떨 때 적용하느냐?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땐 필요경제를 잡아. 왜?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까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잡아? 필요경제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손이 커지죠. 그럼 다른 국외 부동산 양도책이 있다면 거기서 퉁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뭘로 가고? 세액공제로 가는 거고 필요경제 산입은 주로 손실 발생했을 때입니다. 5번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있죠. 예. 자, 135번은 여러분 28회인데 여러분 결론부터 낼게요. 여러분 3번과 4번은 풀지 마세요. 아니 4번은 풀지 마세요. 4번은 풀지 마세요. 4번은 풀지 마. 이거는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야.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양도차 계산 특례 규정인데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법인세를 알아야 돼. 그 법인세에 따른 세무 조정에 따른 소득세 문제가 연결되는데 이걸 출제는 뭐 여러분한테 물어봤네요. 단 뭐는 아니야 무조건. 답은 아니야. 이상한 놈이 나왔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양도세 마무리 짓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국외 부동산 갑시다. 국외란다. 부동산 임대사업소 325조. 325조. 자, 10분 쉬겠습니다. 좀 늦었네요.